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전격 영수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소식을 함께해 주실 분들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배종호 세한대 교수, 김재혜 변호사, 김병민 경희대 교수, 그리고 장혜찬 시사평론가, 이원희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 아침에는 김기식 원장에 대한 문 대통령의 서면 메시지가 있었었는데요. 이 조금 전에는 홍준표 대표가 영수회담 끝난 후에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이루어진 자리였습니다. 그 장면으로 먼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의 개헌 발의는 비민주적이고 독재정부 시대에 하던 것이기 때문에 철회를 해달라. 김기식 임명을 철회를 해라. 여섯 번째, 이제 MB까지 들어갔으니까 정치 보복은 그만하고 우리 당 의원 이젠 잡아가지 마라. 일단 홍준표 대표의 요청 사항이었습니다만 김기식 금감원장에 대해서는 오늘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에서 어떻게 답변을 할지요. 잠시 뒤에 청와대 브리핑도 이어질 예정인데요. 저희가 현장에 연결되는 대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김기식 금감원장에 대해서요. 오늘 아침에 상당히 파란이 일긴 했는데 영수회담에서 결국 풀려고 했던 걸까요?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부분은 홍준표 대표의 말이 저는 좀 일단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이 네. 되는데요. 어저께 청와대에서 영수회담을 제안했지만 그 영수회담은 안보 문제, 특히나 남북 정상회담 의제에 집중하자고 얘기를 했지만 홍준표 대표가 덧붙여서 거기와 함께 국내 현안까지 함께 영수회담에 넣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 청와대가 받았다는 얘기고요. 특히나 김기식 금감원장의 문제에 있어서는 가장 먼저 김성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거세게 반대 입장을 피력해 왔던 터라 네. 이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오늘의 영수회담 자리에서 홍준표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강하게 제안을 하고 청와대가 이 문제를 받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매듭을 풀게 되면은 사실 자유한국당의 공이라고 성과로 나름대로 선전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홍 대표 입장에서는 전혀 나쁘지 않은 카드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입장에서도 그동안 이 불통에 관한 입장 그리고 청와대의 일방 통행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적 주장이 있었지만 제1야당의 대표와 함께 만나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라고 하는 중간에 대한 소통의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둘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로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그동안 그렇게 단독 영수회담 해야 한다라고 홍준표 대표가 얘기했고요. 오늘 전격적으로 간 자리였는데 홍 대표의 오늘 정상회담, 영수회담에서 논의된 내용 보면 어떻게 진행됐을 것 같습니까? 실제로 저렇게 7개를 쫙 나열했을까요? 아니면 김기식 원장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얘기를 했을까요? 일단은 뭐 하나 가지고 할 수는 없고 서로 네. 입장 차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홍준표 대표 두 사람 다 만남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네. 그리고 서로 만났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전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홍준표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1대1 단독 회동을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상 완곡하게 거부를 했는데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측에서 먼저 홍준표 대표 만나자고 한 그게 굉장히 주목할 대목인데요. 그렇다면 네. 만나자고 한 측에서 뭔가 곡절이 또는 필요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역시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앞으로 산적한 북한 핵폐기 문제가 있지만은 그보다는 당장 발등에 불인 김기식 금융감독위원장 거치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요. 네. 일단 두 사람이 만나서 단독 회동했고 물론 이제 배석자가 두 사람 있었지만은 제가 볼 때는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했을 것 같고요. 일단 홍준표 대표는 8가지 요구를 했는데 네. 남북 문제에 관련해서 3개, 나머지 국내 정치가 5개인데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청와대 브리핑까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국민분들은 좀 오늘 뉴스가 갑작스럽다고 느껴지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북 정상회담이나 북미 회담에 대해서는 뭐 어제 오늘 알려진 사안이 아닌데 왜 오늘이었을까 하는 거였겠죠. 자, 그러면 이 너머로 저희가 한번 넘어가 볼까 하는데 김기식 원장에 대해서 오늘 혹시 문 대통령이 단안을 내릴까요? 글쎄요, 오늘 또 문재인 대통령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본인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 청와대 대변인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의 원문을 그대로 밝혔다고 알려졌는데 네, 아침까지만 해도 막막했어요. 네, 그 입장문을 보게 되면 뭐 먼저 이 관행이었는지 판단을 앞서 위법 여부가 있는지 그리고 관행이었는지 평균적인 도덕 수준에 비해서 떨어지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공직자 임명에 대해서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오전에 이런 입장을 밝히고 오후에 영수회담을 했지만
즉각적으로 김기식 원장의 사퇴를 대통령이 직접 말을 뒤집을지는 저는 조금 의문스럽고요. 그러나 오늘 영수회담을 통해서 또 검찰이 하루 만에 지금 4곳을 무려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오전에. 네. 이런 식으로 검찰의 수사망이 상당히 탄탄하게 김기식 원장을 대상으로 조여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영수회담 직후 바로 뭐 거취를 표명하기는 힘들어 보이지만 이 계기가 이제 반전이 되어서 다음 주 김기식 원장에게 자진 사퇴 출구를 열어주는 계기다. 스스로 좀 명예롭게 자진 사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 정도는 아닌가. 그렇게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대화가 오갔을 것 같습니까, 변호사님? 문 대표하고 문 대통령 말이죠. 예, 일단은 문 대통령이 어느 정도는 제1야당 대표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정치적으로 양보할 부분이 있으면 좀 양보를 하고 얻어낼 부분이 있으면 얻어내야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만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제 정치는 어차피 어느 정도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밖에는 이제 불가능한 것인데 네. 양보를 할 때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적절히 얻어낼 수 있으면 얼마나 양보를 멋진 방식으로 그리고 또 효율적인 방식으로 하느냐에 이 정치력이 달려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떤 게 김기식 그 금감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여론도 매우 안 좋고 그렇지만 청와대는 일단은 조사해본 후에 그런 다음에 결정하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영수회담에서 이 이야기가 오갔다는 것은 저도 이제 장 평론가님처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 당장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시간을 두고 천천히 다시 거치 문제를 좀 고민해 보려는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추경 부분 있잖아요. 네. 네, 추가 경정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야기가 오갔을 것이고 이 둘 사이에서 어떤 모종의 딜이 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네. 자, 지금 자유한국당은 의원총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식 원장 사태로 경랑이 일고 있는 이 사태가 주말을 넘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오늘 아침에 문 대통령의 입장, 지금 인사 논란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서면으로 밝히는 건 이례적인 일이었거든요. 정면 돌파일지 아니면은 나는 애를 썼다. 지지자들에게 알리고 출구 전략일지 잠시 뒤에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어떤 내용이 실렸나요, 변호사님? 우선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거치에 대해서 할지에 대해서 두 가지 기준을 나눴습니다. 쉽게 네. 말해서 김기식 원장에 대해서 청와대 입장은 기본적으로 위법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르겠다. 그리고 기존 당시 국회의원 시절에 그들 시절의 국회의원 당시 관행을 따라서 그 정도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면 네. 사임을 권유하거나 해임하겠다라는 식으로 뭐 직접적인 워딩으로 해임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지만 그런 취지의 이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이렇게 모범 답안 같은 의미로 보입니다. 어떤 법적 기준에 의하겠다 또는 기존 네. 관행에 의하겠다. 하지만 바로 전날 비서실장에 의해서 선관위에 질의서가 가고 바로 다음 날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입장문을 발표한 것 자체가 사실은 기존에 있었던 어떤 경제 분야의 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자 하는 현 정부의 의지 속에서 다소 김기식 원장에 대해서는 함부로 지금 당장 어떤 사퇴를 시킨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다기보다는 조금 더 어떤 검찰이나 선관위의 결과를 지켜보자라고 하는 식으로 일정 부분 좀 재신임을 구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도 의사 표시가 들어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오늘 굉장히 묘한 입장 발표문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라도 위법이 판명되면 사임을 시키겠다고 하면서도 대통령의 입장으로 사임이라는 말이 나왔다라고 하는 건 상당히 묘합니다. 왜냐하면 어제까지만 해도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는 보고를 계속 전달받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론조사에 대한 악화된 국민적 여론들을 충분히 보고를 받았을 거고요. 아마도 저는 이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위법한 부분들이 발견된다라면 여기에 네. 대해서 사임하겠다. 그리고 하나 더 나가서 도덕성 기준을 얘기하게 되는데요. 이 도덕성 기준이라는 게 당시의 관행, 국회의원 전체를 비춰보건대 평균보다 낮다면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여당과 청와대가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김기식 원장에 대해서 국민적 눈높이가 맞지는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지만 그게 과연 국회 전체 차원에서 비추어 봤을 때 수준 이하인가에 대한 여부는 조금 짚어봤으면 좋겠다라고 어느 정도 선을 긋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가장 청와대가 하고 싶은 얘기는 김기식 원장을 만약 여기서 지금 현재 낙마를 시키거나 본인이 자진 사퇴하게 됐을 경우에 결국은 최홍식 금감원장에 의해서 두 번째로 청와대가 인사의 검증에 실패했다라고 하는 검천한 비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네. 부분들을 애들로 좀
정리하고자 하는 모습이 있는 네, 것 같습니다. 교수님 죄송합니다. 홍준표 대표가요. 지난 75분간의 영수회담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당사로 가보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처음 전화를 했을 때는 남북 문제에 한정해서 하자. 그래서 우리가 국내 문제도 하는 게 좋겠다. 국내 정치 문제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하기로 하고 오늘 1시간 20분 동안 말씀을 나눴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을 반대하지 말아달라. 그렇게 수차례 요청을 하셨고, 우리는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 회담을 하는 것은 1938년 9월에 민헨 회담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회담 후에 남북 문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 온다. 그래서 정상회담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8번에 걸친 3대 8번에 걸친 북핵 거짓말을 한 정권이 이번 9번째 진실을 말한다는 것이, 믿는다는 것이 너무 순진한 발상 아니냐. 그래서 정상회담을 하실 때 첫째, 북핵을 일괄 폐지하는 정상회담을 해달라. 그리고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불가역적으로 폐지할 수 있게 해달라. 핵 동결 후에 폐기 절차로 가는 단계적 폐기로는 동의할 수 없다. 두 번째, 이완되어 가고 있는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조치를 대통령께서 취해주기 바란다. 세 번째, 완전 북폐기까지 제재 완화는 절대 반대한다. 그렇게 요청을 했고, 그 다음에 대통령의 개헌 발의를 철회해달라. 헌법이라는 것은 독일의 헌법학자 칼 슈미트 책을 보면 제정치 세력 간 타협의 산물이 헌법이다. 그것은 대통령께서도 헌법을 공부하셨기 때문에 아시리라고 믿는다. 대통령의 일방적 발의로 개헌 절차가 시작되는 것은 우리 헌정사의 대부분 독재 정권이다. 개헌 발의를 철회를 해주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연내 개헌을 하도록 하겠다. 그 다음에 김기식 금융위원장은 일명을 철회하는 것이 좋겠다. 네 번째, 정치보복은 MB까지 구속됐으니까 이젠 그만해줬으면 한다. 세상에 어느 정권이 대통령 잡아였고 수석비서관 잡아였고 비서관 잡아였고 행정관 잡아였고 장관 잡아였고 차관 잡아였고. 청와대 브리핑이 예정돼 있습니다만 홍준표 대표가 먼저 국회 자유한국당과 관련해서 요청 사항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자회견을 통해서요.
김기식 원장에 대한 임명 철회를 요청했다라고 하고요. 정치보복을 중단해달라.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에 대해서도 사법 처리 부분에 대한 금지 그리고 간곡한 요청이었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문 대통령이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물론 잠시 뒤에 청와대 브리핑이 있겠습니다만. 네, 김기식 원장 거취 문제 관련해서는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네. 회동 전에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두 가지 그대로 기준에 따라서 고수를 하겠다. 했을까요? 네? 그대로 고수를 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것 자체를 발표한 이유가 네. 오늘의 회동령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제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적법성과 도덕성 두 가지 잣대로 하는데 국민의 판단에 따르겠다 이렇게 네.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 같은 맥락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홍준표 대표에게 그래서 현재 선관위 유권에서 또 검찰 수사가 있기 때문에 기다려달라. 다만 국민의 판단에 따르겠다. 이런 원칙론 얘기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동시에 그와 관련해서 과거에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부분도 차제에 네. 분명한 기준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했을 것 같고 개헌과 관련해서도 지금 국회에서 빨리 대국민 약속에 따라서 공약에 따라서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얘기를 했을 것 같고 네. 정치 보복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정치 보복은 한 적이 없다. 법에 따라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런 원칙론으로 맞섰을 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말씀하시는 거 보면 김기식 원장 사태로 국회가 꽉 막혀 있기 때문에요. 개헌을 포함해서 여러 법안이 통과가 되지 못하고 있으니 풀어달라. 그리고 풀기 위해서 두 분이 서로 오늘 만난 것 같은데 오늘 문 대통령의 입장을 보면요. 고뇌가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감한 선택일수록 비판과 저항이 두렵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면 혹시나 말이죠. 이런 김 원장 논란은 개혁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의도일 수 있다라고 하는 여권 일부의 시각이 반영된 게 아닌가라고 하는 평가도 있거든요. 사실 민주당 지지자분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삼성 음모론이라는 것이 지난 며칠 동안 굉장히 화제였습니다. 네. 삼성을 필두로 한 국내 대기업 저격수로 이제 이 김기식 원장이 떠올랐는데 워낙 뭐 재벌 개혁 저격수로 좀 역할을 다할 게 두려워지다 보니까 그런 데서 조직적으로 이렇게 김기식 원장 임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음모론이 지난 며칠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그런 시각을 좀 어느 정도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설령 이번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또 여론 악화로 인해서 김기식 원장 자진 사퇴 쪽으로 결론이 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어떤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조국 민정수석 검증 책임론까지 불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다소간의 문제가 있더라도 청와대는 재벌 개혁을 위해서 과감한 선택을 했던 것이다. 이런 식의 어떤 청와대 자체로서의 출구 전략 명분도 하나 쌓아가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었다는 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뭐 그런 명분조차 없이 여론에 밀려서 사퇴를 하게 되면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책임은 다시 한번 불거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또 금감원장 새로 선임할 때에 있어서도 그때는 또 이런 비슷한 문제가 불거진다 하더라도 청와대가 개혁을 위해서는 좀 문제가 있더라도 정말 강한 사람을 선임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지지층에게 호소하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네. 과감한 선택일수록 비판과 저항이 두렵다. 관료를 안 쳤으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개혁을 하려는 사람을 하다 보니 이런 반발이 있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염두였을까요? 이렇게 되면 참여연대 출신 재벌개혁 트로이카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더더구나 이 세 분에 대한 신뢰 그리고 이 세 분에 대한 문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싶은지 오늘 좀 명료해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참여연대 출신 재벌개혁 트로이카, 즉 장하성, 김상조, 김기식 이렇게 세 명을 이 트로이카로 묶어서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경제 개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분야가 좀 동시에 개혁되는 그런 방향성을 제시를 해야지만 제대로 개혁이 될 것이다라는 큰 그림 하에서 이 세 사람을 좀 염두에 두고 그렇게 좀 큰 판을 짰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이 김기식 금감원장의 그런 대한 반대를 저항이라고 취급하기에는 약간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네. 김기식 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관행이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의원 시절에 이제 같은 이런 외유성 출장을 갔었던 동료 의원들을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했던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관행이어서 괜찮은 줄 알았다라는 변명을 하기에는 그 평소 김기식 원장의 그런 태도와는 굉장히 너무 달랐던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조금 피치 못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정의당까지 민주당과 비교적 범여권처럼 여겨졌던 분들이 데스노트에 올리면서요. 김기식 원장은 오늘 행보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취재진의 시선이 모아졌는데요. 이 김기식 금감원장의 출장, 외유 의혹에 대해서 관련된 기관들, 검찰이 일제히 기습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또 김기식 원장 앞으로도요, 취재진들이 일제히 몰려들어서요, 이 수행원들이 길을 터주느냐 고생을 하던데요. 몇 발짝 떼지도 못할 정도로 많이들 몰려섰습니다. 지난번에 증권사 대표 이사들 간담회에서 오늘은 자산운용사 대표 간담회였는데요. 제대로 이뤄졌을까요? 현장으로 일단 모시겠습니다. 저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이 상황이 벌어져서 죄송합니다. 청와대에서 그대로 유지하고 하셔야되고 어떻게 한 말씀이 나왔는데요. 자, 가시죠.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원장님 잠깐만 하시죠. 여기서 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원장님, 일련의 사태에서 한 말씀 하셔야지. 검찰에서도 지금 자부심이면 안 죄송합니다. 검찰에서도 좀 조사를 받게 되셨는데 그래도 금융당 수사를 오늘 오전에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서둘러서 확실하게 해보겠다는 의지를 보였던 걸까요? 선관위가 물론 하긴 하는데 번지수 잘못 찾은 것 같다. 우리가 답변한 건 별로 없다고 얘기했기 때문에요. 더더욱이나 검찰의 오늘 이례적인 신속한 행보가 눈에 보였습니다. 네, 지난 10일에 고발이 있었는데 네. 불과 3일 만에 이렇게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네. 그것은 이제 시간적으로 보면 거의 당일이나 그 다음 날 바로 압수수색 영장을 네. 청구하게 되는 식으로 결정이 난 것 같고요. 네. 지금 현재 남부지검 형사 6부에 이 사건이 배당이 되어 있는데 특수검사, 공안검사들이 이제 같이 관여를 해서 네. 사실상의 특별수사팀으로 꾸려지고 지금 바로 압수수색을 대대적으로 이렇게 그 외유 출장에 대한 지원을 한 한국거래소라든지 기타 네 군데의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들어온 거죠. 특수나 공안 뭐 그 정도면 상당히 센 분들을 투입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보통 뭐 정치 사건이라든지 거기 뇌물 비리 네. 이런 부분들에서는 특수부나 공안부에서 사실상 전담하거나 또는 네. 형사부에 어떤 검사를 차출하는 식으로 해서 지금 어떤 부분까지 확대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일단은 뇌물 비리나 어떤 정치인의 어떤 비리에 대한 혐의로 네. 일단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기식 금감원장은 계속 업무 수행을 하나 봅니다. 청와대가 위법 사항인지 물어보겠다라고 하니까요. 보폭을 맞추는 걸까요? 그런데 오늘이 또 미묘하게 13일에 금요일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 금요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네. 금요일의 법칙이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문재인 정부의 인사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마지막 낙마할 때마다 금요일 오후를 겸해서 낙마하는 경우들이 상당 부분 존재했습니다. 네. 보통 이 주말 경우가 되게 됐을 경우는 뉴스에서 관심의 집중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동안 있었던 인사적 문제에 대해서 끝까지 좀 어느 정도 버티는 모습을 취하다가 결국은 금요일에 낙마한 사례가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박기영 본부장 그리고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오늘 김기식 원장도 금요일에 결국은 자진 사퇴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오늘 오전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발표 그리고 현재로서는 지금 선관위 유권 해석이라든지 검찰의 조사 결과 등을 통해서 사법적인 문제와 도덕적인 문제를 좀 나눠서 볼 것이기 때문에 네. 당장 이번 주말 안에 모종의 결단이 이루어지기는 현재로서 시간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분석도 됩니다. 네.